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라이브를 진행을 할 건데, 본론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우리 헬스코리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 코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바로 이제 본론 들어갈 거고요. 자기 전에 카세인 프로틴을 먹거나 프로틴을 먹어야 하나요? 꼭 먹어야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백질, 그러니까 보충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냥 실질적 음식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도 기회만 된다면 단백질 보충제를 그냥 안 먹고 그냥 닭가슴살이라든가 뭐 그냥 실제로 고기를 먹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나는 단백질 보충제를 어떤 느낌으로 먹는 거냐면, 그냥 하루에 5끼를 먹기 때문에 한 끼 정도는 그냥 보충제로 빼자. 편이에요, 편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막 보충제를 먹어서 몸 커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실질적 음식을 저는 많이 추천을 해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자기 전에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거는 좀 아니고, 그러니까 먹으면, 그러니까 그냥 하루 단백질 양을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시간이 좀 밀리다 보니까 자기 전에 뭐 먹게 된다, 뭐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굳이 카세인을 추가로 돈 주고 살 필요는 없는 거고, 일반 단백질 보충제에다가 그냥 땅콩잼 한 20g 정도 넣어주잖아요. 그럼 지방이 이제 단백질 흡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물하고 섞고 목으로 넘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흡수를 많이 못합니다. 왜냐면 몸 안에 빨리 섭취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못 받은 것들은 다 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백질을 먹을 때 지방을 같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땅콩잼을 넣고 같이 간다던가, 아니면 땅콩잼을 먼저 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아몬드를 먼저 좀 주워 먹고 단백질 조금씩 마신다던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몸 안으로 천천히 한 2시간, 내 수면에 누웠을 때도 2시간은 3시간, 뭐 4시간 이렇게 동안 천천히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저는 항상 자기 전에 단백질 좀 지방이 좀 많은 걸 먹고 자요. 그래서 탄수화물 좀 낮추고 자기 전에는. 그래서 왜냐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뭐 혈당이 쭉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방이 좀 많은 단백질을 골라서 소고기가 됐든 연어가 됐든 이 둘 중 하나를 고른 다음에 딴 거 먹어도 돼요. 지방 좀 건강에 좋은 지방 이런 거 괜찮아. 그래서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뭐 고구마라든가 뭐 이런 걸 추가로 넣어서 저는 그렇게 먹고 잡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 단백질 흡수가 천천히 되고 이제 이런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름기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육류에 있는 기름이 안 좋아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육류에 있는 기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식단이 괜찮다면은. 근데 이제 하루를 내가 정말 다 막 그냥 막 스테이크만 계속 먹는다, 그러면 나중에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하루에 스테이크 뭐 200g 정도씩 먹는다 그래서 난 잘못된 사람 거의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으신 분이 항상 그래, 조초씨 뭐 단백질 그렇게 먹으면 작살 나는데, 그러니까 작살이 나는 거는 단백질만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거기다 음주 하시지, 그리고 막 음주하면서 막 치킨 튀긴 거 막 이렇게 주워 이러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나는 진짜 그러거든요. 저는 피 검사 받고 이랬을 때도 항상 정상 수치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음식을 깨끗하게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고 잘못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음식을 개판같이 먹고 있는데 거기 단백질까지 많이 먹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말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백질 몸무게 킬로그램당 정도로 맞춰주시고, 공장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 그냥 땅에서 자란 것들만 드셔주시면 너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제가 원하는 거는 건강만이 아니고 근육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근육량을 올리고 싶으니까 단백질을 더 먹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건강에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건강에 좋은 거는 단백질 적당히 먹고, 땅에서 나고 내가 농사 지은 것에서 먹고, 이런 유기농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건강에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건 사실인 거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 비유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단백질을 뭐 250g씩 먹는데, 근데 이거를 막 다 튀긴 거를 먹는다,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 먹고 맨날 이상한 거 식단도 안 지키고 막 방부제 많이 들어간 거 맨날 먹고 있고, 그럼 당연히 개판 나고 통풍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통풍이 나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많은 이유가 내가 봤을 때 음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통풍 걸렸다기보다는 일주일에 뭐 소주를 뭐 한 3병씩 뭐 2, 3일 정도씩 깝니다. 그러니까 통풍이 걸리는 거예요. 단백질은 단백질대로 먹지. 근데 어차피 의사 선생님 만나면 하는 말은 항상 똑같습니다. 단백질을 줄이세요 하지만은, 단백질 줄이고 술 그대로 먹으면 그대로 통풍 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요.
건강을 위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만 내 목표가 뭔지, 근육량이 늘리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저는 그냥 너무 건강에만 중요한 게 중요해요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자, 단백질 미숫가루 조합 어떤가요? 그래서 다시 또 한번 말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단백질하고 미숫가루를 섞는다 그래서 뭐 마법처럼 몸이 커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순수하게 단백질 채울 겸, 뭐 지방 채울 겸, 뭐 탄수화물 채울 겸, 조초형 나 지금 자기 전에 막시 밥에다 연어 먹기 귀찮아. 그러면 그냥 미숫가루랑 이렇게 섞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 음식이에요. 그래서 보충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하고 이제 바쁘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 내가 하루에 5끼를 직장인인데 말이 돼. 내가 이걸 어떻게 싸? 그러니까 싸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셔서 음식을 다 싸고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조초씨 저는 몸은 좋아지고 싶은데 그 정도까지는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백질 보충제로 뭐 2스쿱 많게는 3스쿱 정도까지를 하루로 떼어서 제가 단백질 75g을 보충제로 떼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안 먹는 것보단 낫다는 거야. 근육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제가 말을 할 때는 근육 상승을 위한 조언을 해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100세, 200세까지 만수무강하게끔 하는 그런 식단을 말하는 채널이 아니에요. 근손상이다. 근성장이 먼저, 그리고 이제 건강은 그 뒤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데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는 음식을 깨끗이 먹는 사람이 단백질 양이 많다는 가정하에 잘못되는 사람을 솔직히 많이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솔직히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제 주변에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이제 단백질 양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가공된 음식만 위주로 먹는 사람들은 거기서 단백질 양이 늘면은 당연히 단백질 양뿐만이 아니고 가공된 음식을 계속 먹게 되니까 당연히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다던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초씨, 제가 가슴이나 등에 비해 어깨가 약한 편인데 조초님은 약점 부위에 주 몇 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점 부위가 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윗가슴 조금 끌어올리면 되고 이제 이런 거지 전체적인 몸을 봤을 때 제가 균형미는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각 부위 한 번씩을 계속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비시즌으로 내가 푸시풀 레그 한 적도 있고 이러지만은 저는 그래서 주 5회를 좋아하는 게 균형미를 진짜 발달시킬 수 있는 루틴은 저는 주 각 부위 한 번 하는 게 저는 균형미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실질적으로 뭐 갑자기 약점 부위를 끌어올려야 돼 이러는 것 같은 경우는 뭐 2회 정도로 빈도를 올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정말 이 운동 강도 분배 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깨가 약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위의 강도를 이제 주 1회 정도씩으로 맞춰버리고 어깨만 2회를 해야 되는데, 많은 신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어깨를 2번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아, 가슴도 2번 해야 돼. 등도 2번 해야 돼. 하체 2번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휴식을 좀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 내가 이거 공감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초형 말 듣고 나 주 5회 할 거야. 이제 이러다가 오케이. 그래서 가슴 한 번 하고 등 한 번 하고 뭐 한 번 하고 이러다가 어깨를 2번 해야 되는데 5회 꽉 찼는데 아이씨 한 번 더 해 6회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강도 조절을 잘하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어떤 방식이냐면은, 그러니까 빈도를 올릴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강도랑 빈도랑 같이 올리면은 회복이 더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점 부위가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 제일 빠른 방법, 약점 부위 키우기 가장 빠른 방법은 전날에 음식을 좀 충분히 채워주세요. 그래서 많은 신분들이 실수하는 게 약점 부위 당일날 많이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그거 몸 안에 이렇게 빨리 그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건 있어도, 그러니까 이 영양분이 이미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힘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래서 운동 가기 전에 갑자기 막 탄수화물 200g, 300g 먹는다고 해서 운동할 때 힘이 나는 게 아니고 전날 먹은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은 약점 부위 전날에 치팅밀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약점 부위 전날에 탄수화물을 조금 올려놓거나 당일 때까지, 아니면 당일날 좀 늦게 운동을 한다던가, 그래서 탄수화물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자, 그리고 운동을 하고 다음날 쉬는 거예요. 약점 부위하고 다음날 딱 쉬어버리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어버려. 그걸 반복해 주시면 솔직히 사이즈는 잘 올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빈도를 올리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이제 푸시풀 레그로 예를 들을 건데, 가슴하고 어깨랑 묶고 어깨랑 가슴하고 묶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가슴도 올려야 되고 어깨도 올려야 된다. 그럼 가슴을 하는 푸시데이 때는 가슴 위주로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운동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어떻게 하냐면은 가슴 먼저 털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게 욕심이 있으니까, 운동욕이 크니까는 거기서 어깨를 30% 정도만 투자를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슴 미친놈처럼 운동을 해놓고 1시간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15분 20분 한
15분하고 20분하고 좀 끝내야 되는데, 그쵸, 가슴을. 근데 그 15분에서 20분이 이제 1시간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럼 그리고 2시간을 해버려. 가슴, 어깨 다 털려버리고 회복이 안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푸시데이 때는 가슴을 하면서 어깨 운동을 뭐 한두 가지 넣어준다던가 아니면은 조추씨 제가 그 푸시데이 때는 가슴으로만 미는 것만 밀고 어깨 레이즈로 마무리를 합니다. 너무 좋아요. 어깨 운동하는 날 조추씨 저는 어깨에 다 끝내놓고 나서 가슴 프레스 워킹 세트 같은 경우로 하나만 진행을 하고 그리고 플라이, 뭐 케이블 플라이라든가 제가 이 가슴 때 좀 그 가슴 운동 뭐라 그러냐 좀 놓친 것들을 좀 메꾸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50대 50으로 준다 그러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슴을 푸시될 때 가슴 50 넣고 어깨 50을 넣고 이게 아니고 가슴 100, 그 다음에 어깨 100 이렇게 넣어주시는 분들이라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발전이 좀 더디어요. 저는 휴식을 항상 강조를 많이 하고 요거에 대해서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회가 끝났고 왜 조초 씨는 왜 주 5회 6회 안 하고 다른 선수들은 이러는데 저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주 5회 6회 한다 그래서 몸에 발전이 있었으면 전 계속 주 5회 6회를 했는데 주 4회를 하고 저는 몸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주 4회로 하고 회복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되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음식을 옛날만큼 많이 억지로 먹지 않아도 사이즈가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는 먹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먹어야 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근데 키가 크신 분들 생각을 해봐. 키가 막 180이 넘고 이런데 주 5회 6회 운동하시고 그 음식을 메꾸려면은 여러분 그 장값이 그냥 아주 후덜덜합니다. 그렇죠? 음식값이 후덜덜하더라고. 나도 오늘 장 보고 왔는데 지갑이 좀 아픈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좀 약간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몸이 어느 정도까지 하고 회복이 되고 이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뭐 약을 하고 뭐라고 그래도 저는 주 4회 이상은 솔직히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식 같은 경우는 주 5회를 하고 다음 주는 주 4회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고 이틀 이상 운동을 연속으로 하기가 저는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3일 차부터는 어차피 내 운동도 제대로 안 돼. 차라리 나는 3일 차에 쉬어버리고 다음날에 더 빡세게 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저는 많은 사이즈적으로 이득을 많이 봤어요. 자, 조초님 운동을 6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혹시 무게 복구는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그냥 하시면 돼요. 왜냐? 어차피 내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6개월 동안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한 달 동안 아웃된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 젖꼭지 수술을 했죠. 그래서 진호 수술을 하고 한 달을 운동을 아예 쉬어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한 2주 정도 되니까 중량이 한 70% 80% 돌아왔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는 이제 그 정도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 2, 3개월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냥 가서 하시면 금방금방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건 뭐냐면은 뭐 부상을 당하거든 뭐라거든 해서 운동을 일시적으로 쉬게 되면은 다시 운동을 빡세게 시작하면은 저는 그러더라고. 한두 달 내로는 내 원래 사이즈는 돌아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머슬 메모리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라이언 테리가 피지크 우승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그 종목 우승자에 따라 운동 트렌드가 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초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첫 번째 라이언 테리가 우승한 거 인정하고요. 그 영상 저도 그 탑 5까지 다 챙겨봤거든. 제레미까지 루틴까지 다 챙겨봤는데 자 라이언 테리 같은 경우는 균형미가 아주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정면 포징을 때리잖아. 사이드 포징을 때리는 게 아니라 정면 포징을 때리는데 좌우가 완벽하고 컨디셔닝이 좋고 거기다가 포징도 그냥 심플해. 그리고 진짜 딱딱딱 잘 때려. 등도 좋고 그러니까 몸에 약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컨디셔닝까지도 갖고 갔다가 포징까지도 잘했어. 그러니까 1등 그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브랜던도 당연히 컨디셔닝이 좋았지만 라이언 테리만큼 좋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을 해서. 그러니까 그냥 라이언 테리가 나는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맨스 피지크가 라이언 테리의 몸이 정석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많은 피지크 선수들이 아마 추구하는 몸이 라이언 테리의 몸일 것 같아요. 물론 브랜던도 사이즈도 좋고 막 이런 건 있지만은 정말 피지크적으로 균형미를 되게 생각을 한다고 쳤을 때는 저는 라이언 테리가 1등한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심사 기준이 라이언 테리 쪽으로 바뀐다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운동 트렌드가 바뀐다라기보다는 이 사람마다 하는 루틴이 다 달라요.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브랜던이 하는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언 테리가 하는 운동이 있고 뭐 럭키 리브라 뭐 유명한 피지크 선수들 루틴을 보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인 건 비슷해. 어깨, 가슴, 등 위주의 운동. 근데 이게 비슷한데 뭐 다 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어차피 라이언 테리의 운동을 한다 그래서 라이언 테리의 몸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되게 중요하냐면은 내 몸의 체형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끔 루틴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피지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컨디셔닝이랑 사이즈는 그냥 빼고 볼게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보는 거니까. 균형미기 때문에 이 균형에 맞게끔 발달시키는 부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코리 모리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냥 와 하는 그런 쉐입이 있답니다. 제레미 팝빈도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냥 와 저 포징 뭐라 그러냐 저 피지컬 대박.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순위가 낮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와라고 벌어지는 것 자체 그 순간 어깨가 더 너무 발달이 돼 있다던가 아니면 뭐 등만 좋다던가 그러니까 이러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와라는 소리 많이 들어요. 라이언 테리 티셔츠 입고 밖에 걸어다니면은 그러니까 막 와 이런 말 안 해요. 진짜로 나도 실제로 봤거든. 근데 옷을 벗겨놓고 좌우가 이렇게 완벽한 걸 딱 보이는 게 균형미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밖에 나 신고 다녀도 사람들이 쉽게 와서 막 와라는 말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밖에서 나 신고 걸어다닐 때 좋은 몸이 있어. 그런 몸들이 어떤 몸이냐 이두라든가 막 팔이 어마어마하게 큰 친구들 그런 친구들 나시 입거나 반팔 입고 다니면 주변에서 막 난리 납니다. 와 역시 몸 왜 이래 막 이래. 근데 대회 나가서 성적이 좋지가 않아. 나도 주변에 그런 친구 많거든. 셔츠 입고 나시 입고 나랑 같이 운동하고 있으면 나한테 말 안 걸어요. 내 친구한테 말 걸어. 야 너 뭐 팔이 왜 그래 막 이래. 근데 그런 친구들이 프로카드도 못 따. 그래서 왜냐면은 균형미를 망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균형미가 좋은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셔츠라든가 나시를 입었을 때 그냥 몸이 이쁘다 이런 거지 그냥 와 몸 너무 좋다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말을 하다가 3점포로 빠져 미안해. 자 조초씨 운동하면서 먹어야 할 필수 영양제 4가지 정도 선정해 줄 수 있나요? 또 아르기닌은 섭취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충제는요. 내가 일단 첫 번째로 말할게. 보충제에 투자하기 전에 내가 정말 몸을 만들고 싶고 조초씨 저는 정말 난 진짜 나도 진짜 막 선수 같은 몸을 갖고 싶어 이러시는 분들 있으면 식단에 투자하세요. 식단에 투자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남은 돈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걸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보충제는 뭐 BCAA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다 아니야.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 첫 번째 종합 비타민이에요. 종합 비타민인데 그 유니버셜 그 있거든. 기다려 내가 갖고 올게. 자, 내가 이거를 권유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먹고 있는 거고요. 패키지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먹으면 보충제 먹을 거 다 들어있어요. 종합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웬만한 성분들 식이섬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분들 그냥 이거 하나만 챙겨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 5만 원 나오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를 만약에 한 팩이 한 5만 원 정도 해갖고 만약에 하루에 한 팩씩 먹는다 그러면 44일 먹어요. 44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게 이런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애니멀 팩을 제가 가장 챙겨 먹는 것 중에 하나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피 검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간 보충제, 간이 좋은데 간 보충제를 왜 먹어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러거든. 그러니까 피 검사를 보고 그러고 나서 보충제를 고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몸에 좋다 그래서 막 집어먹는 게 아니고 종합 비타민이야. 누구나 다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그런 걸로 이제 득을 볼 수 있는 건데 간 보충제, 뭐 콜레스테롤 보충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상 수치에 있는 분들은 안 먹는 게 더 건강에 좋아요. 간이 내가 그냥 내가 운동하고 이제 뭐 크레아틴 먹고 이러니까 간 보충제를 좀 먹을까 그게 아니고 간 수치 검사를 맡으시고 간 수치가 높다 그러면 간 보충제 터드카라든가 이렇게 투자해 주시면 되고 어차피 그 똥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간 좋으신 분들은 득이 없어요. 오히려 해가 되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괜찮은 종합 비타민 같은 거 하나 갖고 있는 거 두 번째 같은 거 유산균 이런 좋은 유산균 같은 거에 투자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내가 뭐 식단 잘하고 이러면 솔직히 유산균도 그렇게 딱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야채 안 드시는 분들은 그린 파우더 뭐 이런 거에 좀 투자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그거라고 치고 그럼 이제 운동에 관련된 보충제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보충제는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뭐 보충제를 딱히 챙겨 먹고 있거나 그러지는 단백질 보충제 편리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를 고를 거면은 내가 항상 추천하는 게 그 아이솔레이트가 좋아요. 그래서 아이솔레이트가 왜 좋냐면은 이미 유청을 한 번 더 거쳐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유청 그 불내증이라 그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있기 때문에 특히 보충제에 나오는 일반 웨이를 먹게 되면 설사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제 그런 체질인데 제 회원분들도 뭐 설사하신다는 분들 아이솔레이트로 바꿔 먹고부터는 설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피부에 뭐 안 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돈을 뭐 1, 2만 원 더 내고 그냥 아이솔레이트 먹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운동 도중에 BCA인데 이것도 솔직히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근육 잘 커요. 난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BCA가 좋다고 해서 먹는 거지 내가 이 BCA를 먹고 근육이 커지는 걸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글루타민 같은 경우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게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렇죠? 가격이 좀 저렴하고 실질적으로 근육뿐만이 아니고 글루타민은 내가 항상 하는 게 만병통치약이라 그래. 그래서 왜냐면은 소화에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좋은 연구 결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혈당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소화에 도와준다 그러고 근육 회복에 도와주고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 그러고 그냥 만병통치약인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글루타민 하루에 일반 분들 5g에서 15g 정도 먹으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추천하는 게 글루타민이에요. 뭐 한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레아틴도 괜찮고 정말 그냥 빵 이렇게 오는 효과를 원한다. 크레아틴도 괜찮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조초씨 워킹 브로 얼굴 다 들어왔네요. 토마스 얼굴 몇 킬로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파운드로만 좀 기억을 하는데 제가 대회 체중이 184파운드인데 지금 10파운드 올랐으니까 한 4, 5kg 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얼굴 좀 이제 복스럽게 돌아왔죠. 어때? 동글동글하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생긴 얼굴이 이제 없어졌어. 자, 조추님 워킹 세트를 3세트로 한다고 하면 무게를 고정하고 하시는 편인가요? 그래서 워킹 세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무게를 고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무게가 하나 정도 올라간다던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핀로드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워킹 세트 내가 한 12개 했는데 어우씨 살짝 빡세서 그럼 이제 워킹 세트 하나 세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핀 하나 내려. 그리고 한 10개 정도 때려 워킹 세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프로테인 보충제는 하루에 몇 번 섭취 추천하시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안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보충제로 먹을 단백질을 그냥 닭가슴살로 뽑고 이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내가 말을 하는 건 최대한 몇 스쿱까지 좀 괜찮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는 솔직히 한 3스쿱 정도라고 생각을 해. 저는 3스쿱 이상 먹으면 피부에 뭐가 나요. 피부에 뭐가 나기 시작하고 배에 가스 차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 다니고 이랬을 때도 저 같은 경우는 단백질 보충제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외식을 하면서 뭐 한 스쿱 단백질 한 25g은 이제 그 뭐라 그러냐 쉐이크로 마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골반이 불균형이라서 스쿼트 할 때 엉덩이가 한쪽으로 쏠려서 의식적으로 반대쪽을 잡으면서 하강을 해도 쏠리던데 추천해 주실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골반이 불균형이면 그 원인부터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골반이 불균형이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그 골반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을 막 바꿔서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뭐 불균형이 있다 그럼 그거는 불균형을 잡으세요. 그럼 뭐 병원에 가시든 뭐 스트레칭을 뭐 하셔갖고 뭐 잡든 뭐 근육 케어를 받으시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야 돼. 본인이 그걸 찾아갖고 불균형을 잡는 원인부터 먼저 잡아야 되는 게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운동 방법을 좀 바꿔보든가 뭐 스쿼트 대신에 뭐 엉덩이 골반을 잡아줄 수 있는 핵 스쿼트로 좀 바꿔본다든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EAA 좋다는데 효과가 좋다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항상 돌고 돕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제 BCA보다 EA를 왜 먹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즘에 또 선수들 다시 다 BCA로 갈아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말이 EA가 뭐 몸에 어차피 섭취가 안 되고 소화를 방해시키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그냥 BCA를 먹어라. 왜냐면 우리가 먹는 육류의 EA가 너무 많기 때문에 브랜치 아미노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하는 추세예요. 지금은 또 나도 이거는 모르겠어 왜 그러지. 저는 BCA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요즘 까먹어서 안 먹고 있지만은. 그래서 말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여유가 있으면 먹는 거고 아니면 안 먹는 거고 하는 게 저는 BCA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초님 6회 이하 고중량도 가끔 하시나요? 스쿼트 할 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스쿼트 할 때 약간 뭐 5회, 6회 이제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근데 왜냐면 프레스라든가 로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게 부상 위험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너무 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좀 균형적인 몸을 만드는 거에 이제 좀 더 집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8회, 10회 미만으로 내려간다, 8회 미만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온몸에 전신을 쓰게 되고 내가 느낀 게 한쪽이 먼저 올라간다던가 이런 걸 보이거든. 그러면서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그냥 내가 뭐라 그러냐, 위험 감수가 가장 적고 최대한 뽑을 수 있는 거, 최대한 이제 득을 뽑을 수 있는 그 회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탑세트 하는데 200번을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괜찮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탑세트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15회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중량이 올라가면 증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운동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어느 날 가서 15회 하기 싫고 그냥 고중량 때리고 라이트웨이트 이거 하고 싶다 이럴 때 있어요. 나 오늘 그랬단 말이야. 스쿼트 오랜만에 쉬었는데 그냥 막 두 장 반 끼고 막 12개 15개 하기 싫으니까는 라디콜맨 모드로 가자 이래갖고 딱 3장 꽂고 옛날에 4장 꽂았는데 이제 무릎이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3장에다 5kg 딱 꽂아놓고 혼자서 라이트웨이트 이러고 혼자서 5개 6개씩 하고 놀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야. 운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끔씩 뭐 탑세트 6회로 떨어져도 괜찮아요. 해도 돼요. 아니 그 본인 마음이지 뭐 불법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운동에 이런 그런 감성도 되게 중요시 해야 해요. 하지만 이게 사람이 감성에만 충실하면 또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잡아놓고 좀 이성에 충실한데 가끔씩 이렇게 감성적으로 운동을 하고 이런 것도 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재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 이렇게 하세요. 잘 해갖고 내가 부상당하지 않는 선에서 발전할 수 있다. 5회도 괜찮고 탑세트라는 게 말이 탑세트지. 점진적 과부하로 보면은 3회가 되든 4회가 되든 중량은 올라가게 되면 근육량이 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전하게 하고 균형미를 생각을 하고 보디빌딩으로서 할 수 있는 탑세트가 8에서 15회 사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가끔씩 삐를 받는다. 가끔씩 뭐 6회, 5회 중량을 치고 싶다면 치세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조건 한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티드 로우 할 때 자꾸 팔 어깨가 아픈데 등에 자극 먹이려면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시릴 로우드를 할 때 이제 2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팔이 아프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운동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히 가슴 운동할 때도 막 삼두가 먼저 아파오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게 없어져. 저절로 더 자극이 잘 먹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내가 운동한 지 뭐 2년 정도가 됐고, 뭐 조금씩 제가 막 이렇게 그 로우를 할 때 전완근이 털린다든가 아니면 뭐 이두가 털리는 게 아니고 자극이 안 갑니다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세 문제예요. 그럼 자세를 고쳐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자세 중요해요. 바른 자세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중량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근육이 없으면 어차피 자극 먹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땡길 때도 등 운동을 할 때도 내가 이걸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정상인 거야. 왜냐하면 그만큼의 근육이 없기 때문에 뭐 견갑을 어떻게 하고 저쪽에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떠나갖고 일단 땡기고 보세요. 땡기고 보는데 내가 틀리지 않게 올바르게 하는 자세라고만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중량 발전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근육량이 늘게 되면은 그 부위에 더 자극이 들어가는 그런 운동 방법을 본인이 알아서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즐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면 많으신 분들이 요즘에 너무 온라인이 발달되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괜찮은 사람 한 명 골라서 자세 좀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중량 올리는 거에 집중을 해야지 너무 하나에만 매달리면은. 자, 어쨌든 간에 자, 오늘 이제 운동 라이브는 이제 여기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온라인 코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인스타그램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헬스코리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애니멀팩 이것도 헬스코리아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라이브를 다시 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지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채널 커뮤니티에다가 공지를 하고 여러분들 시간대를 내가 항상 정해놓고 이제 매일 같은 날에 이제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사랑해요. 빠이.